안녕하십니까. 더배움 수강생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 48페이지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이론, 제목이 좀 길죠. 그래서 아들러라는 분의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이론, 이렇게 해서 비록 출발점은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으로 출발한,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같은 입장으로 출발했는데요. 두 사람이 나중에 좀 갈라지죠.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아들러는 초창기 때는 정말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9년, 10년 동안 우리가 보통 밀월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이 알프레드 아들러가 아들러보다 한 2살 정도, 프로이트보다 한 2살 정도 적어요. 그러나 거의 친구죠, 그리고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심리학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죽이 잘 맞았다가, 나중에 인간관이라든가 또는 성격 형성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좀 달라지면서, 프로이트는 아들러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리비도만 강조한다, 이런 부분이 아들러에 대해서는, 아들러는 조금 불만이었고, 또 아들러는 예를 들면 태어난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비도만큼이나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 사이가 좀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따 48페이지 서론에 보면 이 개인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두 번째 줄에 현상학적인 장에서, 보통 이 현상학적이라는 장을 많이 쓰는데요. 이 현상학적인 장이란 말은 뭐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개인만, 어떤 각각의 개인이 경험한 독특한 세계.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겪었던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보편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좀 독특하고 좀 더 다른 사람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다면 우린 그걸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려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디비듀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이 아들러가 썼냐면은,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들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하나나 두 개의 공통된 요소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학적인 장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상담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서론을 계속 얘기하면,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총체적 존재로 보는 이러한 프로이트와는 좀 구분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고,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 서론 부분에서 얘기한 것들, 이런 게 다 객관식이나 주관식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또 핵심이 뭐냐, 열등감을 극복해서 우월적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들러의 심리학을 용기 심리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등감을 벗어나서 좀 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자기만의 어떤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심리학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요 개념입니다. 인간관부터 살펴볼게요. 총체적 존재,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들러는 나중에 게슈탈트 이론과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 실존주의도 이렇게 영향도 주고, 또 그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아들러 이론은. 그래서 인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창조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 덩어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봤으며 주관성을 지닌 존재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실존적 의미에서 주관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성격 형성에 현상학적인 요소가 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주관적 환경, 그 사람만의 태어난 순서, 가정, 환경,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고려해야 그 개인이 똑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보면 첫 번째, 목적적이고 행동지향적인 특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 이 아들레 이론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행동은 목적적이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행동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목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건 여러분 2차 공부할 때나 하지만 일단 1차에서는 아들러 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목적적 존재로 어떤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월성을 추구하도록 상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열등감인데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간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우월성을 지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49페이지 제일 밑에 라이프 스타일 또 스타일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세상 없어도 이 아들레의 이론에서는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두 개를 딱 판단 기준으로 해서 지배, 획득, 회피, 사회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배형은 이런 거죠. 뭐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타인에 대한 어떤 고려라고 그럴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일단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활동 수준은 활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형은 뭐냐면 사회적 관심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아. 오로지 자기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람인데 활동성도 굉장히 높아. 공격적이고 매우 주장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 것만 챙기고 자기 거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를 만큼 아주 강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이런 사람의 직업을 뭐냐 했더니 오프라인 강의하면 대뜸 나오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좀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획득형입니다. 약간 기생형이라고 그러는데 기생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옆에 또 빌붙어가지고 얻어먹는 사람 같은 그런 획득형이 있고요. 그 다음 회피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낮아요. 그야말로 막 그 일본 말로 희귀꼬물이라 그러나요? 뭐 그 언두냉 외톨이 같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도 없고 막 자기도 활동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막 회피형이라고 그러고 사회형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활동 수준도 높아서 잘 협력하고 또 조직원으로서 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절히 자기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사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들러 이론 중에서는 또 허구적 결말주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허구적 결말주의 이러니까 좀 부정적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목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가상적 목표주의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적 목표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뭐 급훈을 갖고 있고 뭐 교훈, 집안의 가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가훈이나 우리가 보통 또 좌우명이라고 하는 거죠. 좌우명. 그죠? 이런 좌우명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죠. 목표 지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바로 그게 허구적 결말주의 또는 가상적 목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5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생활과제 5개 이거 뭐 행강편으로 2분 끄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별표 한 3개 정도 하십시오. 1차, 2차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들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들러는 3가지만 얘기했지만 그 뒤로 이제 제자분들이 2개 더 붙였습니다. 어쨌든 합쳐가지고 이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5가지 생활과제 늘 1차, 2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관계, 친구나 가족 간에 있어서의 관계, 그 다음에 일, 직업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성적 리비도를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에 대한 감정, 또 어떤 데 보면 뭐 영성이라고도 하는데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남의 감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목표주의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가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어디든 뭐 아들러의 요즘 그 관련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바로 결국 이 5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빗대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5가지를 원만히 해결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다. 자아 실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5가지가 그 책의 전체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아들러 이론 중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 5개의 조금 전에 이 생활 과제 있죠.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상담의 목표 및 과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2차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고 뭐 2차에서는 여러 번 나온 건데요. 아들러의 개인주의적 상담 이론의 상담 목표는 뭐냐? 첫 번째 가장 큰 원칙은 행동 수정보다는 동기를 수정하게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방법 중에는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신발 정리를 안 했다. 그랬을 때 효과적인 거야. 회초리를 탁 엄마가 그저 회초리를 샥 들고는 신발 정리 안 해? 탁 하고 회초리를 때리면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행동은 고쳐지겠죠. 그냥 그것은 완벽하게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치지 말고 얘야 네가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신발 벗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발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왠지 네가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또 뭐랄까 질서를 지키는 또는 뭐 부모님의 말 잘 듣는 그러한 아이로 안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신발 정리를 잘한다는 것은 네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예를 들면 공부를 한다든가 다음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도 다 좋은 걸 거야. 그러면서 신발을 왜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동기를 설명해주면 그 아이가 굳이 뭐 해초리를 들지 않아도 자기가 각성이 되고 자각이 된다면 신발 정리를 계속 잘해 갈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동기를 수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모삭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사회적 관심을 기르게 하고 열등감을 감소시켜서 우월적 생각을 가지게 하고 생활 양식 아까 우리가 그 5개가 있다 그 저기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활 양식 4가지. 그래서 사회형으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잘못된 동기를 바꾸는 것. 동등한 감정을 갖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도록 돕는 것. 이런 6가지가 바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뭐 아들러 학파의 상담 절차는 뭐 크게 1차와 2차에서 크게 나오지 않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다만 그 52페이지 가운데 좀 밑에 보면은 개인적 역할을 강조한 아들러의 주장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좀 정돈을 해보면 1번 개인은 사회적 환경에 관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만 이해된다. 두 번째, 한 가정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자란 아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뭐 장남은 어떻고 막내는 어떻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장남은 좀 든든해 보이고 과묵하면서 책임감이 강한 것 같고 막내는 재기발랄하고 말 안 들을 것 같으면서도 응석을 부릴 것 같으면서도 또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매우 활동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들 합니다. 이런 건 동과 서가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은 일, 사회, 성, 아까 뭐가 하셨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또 뭐요? 어떤 목표의식, 생애 목표, 이런 5가지를 에 대해서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특성 요인이 가족 집단 내에서의 운동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프로이트가 말하는 0세에서 5세 사이의 어떤 그 리비도에 풀지 못한 욕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 환경이라든가 또는 가정 내의 지위, 출생 순서 이런 것과
매우 관련이 깊다라는 얘기를 아들러 또는 아들러 학파가 얘기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택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당 기법 중에는 뭐 여러분 뭐 격려라든가 역설적 의도 이런 것들은 교재를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 53페이지 가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행동하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상적 목표죠.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딱 정해놔놓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어리버리한 사람도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좀 어리버리한 친구도 병장 달면은 굉장히 멋있으시고 병장 달면은 굉장히 각도 잡히고 군기도 좀 들어가고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사회에 있을 때 아주 스마트한 친구라도 왠지 모르게 그 이병 그 군복을 입혀보면 뭐지 좀 어리버리해 보이고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마치 뭐인 것처럼 하나 설정해놓고 나서 딱 보면 그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달리 보인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담자 스프 엎지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특히 여러분 단추 누르기. 그 다음 8번에 결점 많은 아이, 보통 악동 피하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의 상담 기법 뭐 4가지를 써보고 간략히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에서 저랑 같이 하는데 1차에서는 제목만 알고 있으면 이 기법이 어느 상담 이론의 기법이냐 이런 것들이 내일 뭐 스프 엎지르기, 악동 피하기는 어떤 상담 이론의 기법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뭐 여러분들 금방 탁 찍어서 답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 수준이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바로 실존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이 실존주의 상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독특성이라고 좀 이해하기가 좀 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저는 사람들은 뭐 실존주의 철학이 굉장히 어려운 철학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 실존주의가 주는 어떤 직설적인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청소년 상담이나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석사과정의 아이들 논문 지도할 때도 실존주의 쪽으로 논문을 쓰면 제가 조금은 편안하게 논문 심사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주는 제자가 이쁘지요. 뭐 그거 갖고 저보고 뭐 편애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도 사람이니까 저랑 같은 걸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55페이지의 실존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자,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론인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부조리성을 상담 이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좀 칠판을 닦고 이제 아들러를 보내고 실존주의 이론가들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 실존주의는 상담 이론은 뭐 어렵게 설명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철학적 배경을 아주 뭐 크게 가져가서 나무 한두 개 설명해야 되는데 숲 전체를 가져오게 되면 설명하는 저도 힘들고 뭐 이해하시는 여러분들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실존주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조리한 존재로 우리가 꾸준히 이해해 왔지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치르게 되고 또 어떤 이 물질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분석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물질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것도 좀 바뀌게 되고 여기 물리학이 발달되게 되고 또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게 있어요? 무슨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같은 것들이 또 이제 과학의 어떤 영역에서 발달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뀌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피조물로서 태어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조리한 존재로 봤지만 인간의 행동들이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조리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막 연쇄살인범, 성도착범죄, 막 대량 살상, 여러분도 보십시오. 뭐 히틀러 같은 그런 희대의 살인마가 등장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인가요? 뭐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600만 명이나 사람을 죽여놓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키운 개가 죽었다고 막 슬퍼 울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합리적인 행동인가요? 이성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그 히틀러가 인간이 아닌가요? 그래도 히틀러는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실존주의는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우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가치 있는 삶 또는 스스로 삶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기 주도적 삶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실존주의 삶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본질을 만들어가는 존재. 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라고 얘기를 했죠. 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간다. 일단 여러분 실존주의는 요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실존주의의 인간관이라든가 기본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차 때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2차 때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인간관이라든가 또 실존주의의 전제 가정 같은 것들은 암기해서 여러분들 좀 풀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딱 가운데 가면 실존주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6페이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거 있죠, 그죠? 양가로 유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요. 찾으셨나요? 교재 56페이지 가운데 딱 있어요. 줄 쫙 그어보십시오. 이게 실존주의의 그야말로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주체요. 그 선택은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런 결정은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창조해야 되며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스스로 각성해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존재. 그래야만 또 행복해지는 존재. 삶이란 매우 주관적이다. 어떤 주관성이냐?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유와 책임을 지닌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실존주의는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그 실존주의의 내용을 접근하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본 영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역시 56페이지 그 밑에서 한 10번째 정도 되죠. 실존적 접근법에 의하면 인간 조건의 기본 영역은 자기인식의 능력이 있어야 되며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정체감의 발견과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정립해야 되며 의미, 목적, 가치, 목표를 추구해야 되며 또 삶의 조건으로서의 불안 요소를 극복해야 되며 또 불안을 인식해야 된다. 또 불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죽음과 무의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러한 모든 6가지가 갖추어진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조건이다. 이렇게 실존주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 57페이지의 가운데 밑에 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얄롬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 특히 실존주의적 접근법에 있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나누는 얘기 중에 가장 실존적 존재로서 궁금해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게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게 뭐며 또 인간에게 느끼는 어떤 고립감, 소외감이 뭐냐, 삶의 무의미성이 뭐냐, 이렇게 4가지를 굉장히 궁극적으로 궁금해하더라는 거죠. 누가 얘기했다고요? 얄롬이. 1차에서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막 풀어 써라, 설명하라, 이런 얘기는 2차니까 2차 가서 합시다. 뭐 골치 아픈 거 1차에서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자고요. 1차는 뭐라고요? 학교만 하면 되니까. 그죠? 가장 드라마틱한 점수가 몇 점입니까? 절대평가니까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1차 때는. 몇 점 받아야 될까요? 뭐 90점? 그런 거 너무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한 62점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드라마틱한 점수로. 그래서 너무 이런 분들이 많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2차 때는 좀 더 진하게 공부합시다. 58페이지에 보면
빅터 프랑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실존주의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빅터 프랑크, 유태인입니다. 이분의 삶도 무지무지하게 드라마틱하죠. 아우슈비츠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아버지와 자기 동생 같이 동시에 3명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빅터 프랑크만 기적적으로 그 시체 더미 위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그러나요?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이런 실존주의 치료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그 유명한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치료.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심어줌으로 해서 그 환자가 자신의 삶을 주관성 있게, 주체성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치료 기법인데요. 거기 보면 뭐 will to meaning 또는 meaning of life 또 freedom of will 해가지고 의지의 자유, 의미의 의지, 삶의 의미 이런 3가지 차원을 가지고서 자신의 독특한 치료 기법인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설파한 그러한 학자입니다. 빅터 프랑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의미치료의 3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그 58페이지 가운데 있는 자아를 초월한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 이것도 2차에서는 이거 다 써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1차 때는 안 나왔는데 2차 때는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갑자기 외울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이것도 2차 가서 고민합시다. 그럼 한번 읽어는 보세요. 빅터 프랑크가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실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참 좋은 얘기 많아요. 자기 행동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개인적인 책임의식이 있으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행동을 하며 자기 생활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력도 있으며 또 창조적, 경험적 태도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미래의 목표와 과제에 관심을 돌리는 미래지향적인 존재가 실존주의인 존재다. 이렇게 빅터 프랑크가 얘기를 했는데요. 실존주의의 어떤 내용을 그 정수를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실존주의 상담의 목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넘겨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로 가게 되면 상담의 기법입니다. 거기 보면 특히 이제 이 역설적 의도라든가 두 번째 난가루 2번 나오죠. 역반영. 요거는 별판하십시오. 이게 독특한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만 많이 강조가 되는, 뭐 다른 데서 물론 강조하지만 특히나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역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반영이라고 하는 기법을 좀 더 독특한 방법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상담 이론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주의 심리학적 상담 이론과 빅터 프랑크 또는 얄롬으로 대표되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막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주무신 분 안 계셨죠? 그죠? 자, 우리 시험 치는 그 자세가 바로 우리가 실존주의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합격해야만 우리의 삶의 가치와 본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